S-입니다. M&A 사살에 대한 해외발 긴급 리포트에 이어 2026년 중동 위기와 시장 파급력, 그리고 지정학적 블랙스완의 도래와 포트폴리오 대응 전략에 대한 긴급 시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영상은 2026년 2월 28일 기준의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관 투자자 여러분께 제공하는 액션 가이드입니다. 두말 3초 연휴를 보내고 있는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과 국제정세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수개월간 이어지던 외교적 협상 노력이 제네바에서 최종 결렬된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본토를 겨냥해 전례 없는 대규모 합동공습을 전격적으로 단행했습니다. 시장이 막연히 우려하던 꼬리 위험, 즉 1% 미만의 확률로 여겨지던 지정학적 블랙스완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국제적 충돌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마비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충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슬라이드를 통해 우리는 현재의 전황이 글로벌 매크로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기술주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직면한 밸류에이션 리스크를 점검할 것입니다. 나아가 방산 및 에너지 섹터로의 자본 이동 현상을 짚어보며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시장 환경 속에서 투자자 여러분이 취해야 할 구체적이고 전술적인 자산 배분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인을 상황, 파급력, 투자 액션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 측면입니다. 전면적 군사 충돌과 함께 이란의 리더십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미군과 이스라엘은 에픽 퓨리라는 작전명 아래 이란에 대한 고강도 공습을 퍼부었으며 이 과정에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사망이 유력해지고 혁명수비대 수뇌부가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이란은 중동 내 미군 기지들을 타격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공식 통보하며 전면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두 번째는 파급력입니다. 공급망 붕괴와 매크로 쇼크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습 이전 발표된 미국 1월 생산자물가지수 코어 수치가 0.8%나 급등한 상황에서 유가까지 단숨에 3% 이상 치솟았습니다. 시장은 패닉에 빠져 다우존스 지수가 800포인트 급락했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사실상 증발했습니다. 더불어 미 국방부의 통제 우려가 불거진 엔스로픽 사태로 인해 인공지능 관련 기술주들마저 동반 하락하는 리스크가 부각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투자 액션입니다. 자산 방어와 섹터 로테이션이 시급합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피난처를 찾는 자본이 10년물 국채로 쏠리며 수익률이 4%를 하회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방위산업 관련 주요 주식과 ETF 비중을 확대하고 에너지 공급 병목에 대비한 해지 포지션을 구축해야만 하는 시점입니다. 이번 긴급보고서의 전체적인 핵심 요약 4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유가 폭등에 따른 에너지 쇼크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 카드를 꺼내들면서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를 돌파할 리스크가 수면 위로 급부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에너지 비용 증가를 넘어 모든 산업의 원가 부담으로 직결됩니다. 둘째, 금리 인하 기대의 증발과 매크로 환경의 리셋입니다.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가 기정사실화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고금리 장기화 스탠스가 더욱 굳어질 전망입니다. 이는 주식시장 전반의 할인율을 높이는 결정적인 악재로 작용합니다. 셋째, 급격한 섹터 로테이션의 진행입니다. 글로벌 국방비 증액과 무기 소모에 따라 방산주는 구조적 랠리의 수혜를 입는 반면 금리에 민감한 대형 기술주와 유가 폭등의 직격탄을 맞는 항공주들은 심각한 밸류에이션 리셋과 주가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넷째는 단기 변동성 극대화에 따른 전술적 대응입니다. 현재 시장은 패닉의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최소 10% 이상 하락하며 의미 있는 지지선을 형성하기 전까지는 저가 매수를 의미하는 섣부른 딥바잉 전략을 엄격하게 자제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작전명 에픽 퓨리. 미군과 이스라엘의 전례 없는 이란 본토 타격. 본격적으로 군사작전의 규모와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에픽 퓨리라는 작전명으로 전례 없는 수준의 이란 본토 타격을 감행했습니다. 동원된 이스라엘 전투기만 200대에 달하며 미국은 B2 스텔스 폭격기를 비롯한 핵심 전략 자산을 투입해 이란 전역의 500곳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했습니다. 지도의 타격 지점들을 보시면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핵시설이 밀집한 이스파한, 케라지, 시라즈 등 이란의 핵심 심장부가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공습의 주요 결과는 이란 리더십의 괴멸입니다.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이 매우 유력하며 혁명수비대 사령관 모하마드 파크푸르와 아미르 나시르자데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 다수의 사망이 외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혁명수비대 지휘소와 방공망, 탄도미사일 및 드론 발사대 등 핵심 인프라가 처참히 파괴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습 직후 이란 국민들을 향해 자유의 시간이 다가왔다며 정부를 장악해 정권을 교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대규모 폭격 속에서 비극적인 민간인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이란 남부 미납 지역의 한 초등학교가 폭격을 받아 어린 학생들을 포함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이란 적신월사 집계 기준 전체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서며 상황의 참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에 맞서 이란 역시 트루스풀 프로미스 4라는 명칭으로 중동 전역에 걸친 동시다발적인 반격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란은 지도부가 와해되는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미사일과 드론을 대량으로 발사했습니다. 반격의 주요 대상은 중동 곳곳에 흩어져 있는 미군 기지들과 이스라엘 본토입니다. 가장 먼저 바레인에 위치한 미 해군 5함대 사령부를 타격했으며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방공망에 요격된 미사일 파편이 떨어져 민간인 1명이 사망하는 피해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등 본토 전역에도 미사일비가 쏟아졌고 요격 과정에서 발생한 잔해들로 인해 베이트 쉐메시 등 여러 지역에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카타르, 쿠웨이트, 이라크 아르빌 미군 기지와 요르단 등 미국의 동맹국과 군사자산이 있는 지역들이 전방위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성명을 통해 중동 내에 있는 모든 미군 기지와 자산은 합법적인 표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며 사실상 해협의 전면 봉쇄를 전 세계에 공식 통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군사적 충돌을 넘어 글로벌 경제 전반을 인질로 삼겠다는 이란의 극단적인 보복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란이 통보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왜 그토록 치명적인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관점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 걸프 해역의 입구에 위치한 호르무즈 해협은 양방향 통행로가 각각 3km에 불과한 매우 좁은 병목 구간이지만 전 세계 석유 해상 수송량의 20에서 30%가 이곳을 통과합니다. 이는 글로벌 일일 원유 소비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하루 약 2천만 배럴이라는 천문학적인 물량입니다. 원유뿐만이 아닙니다. 글로벌 액화천 연가스 수출 공급량의 최소 20% 이상을 차지하는 카타르의 수출 물량 역시 이 해협 안에 갇히게 됩니다. 이처럼 대체 불가능한 에너지 대동맥이 막히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시장은 즉각적이고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 가격은 단숨에 3%가량 급등하며 배럴당 72달러 후반을 거침없이 돌파했습니다. 만약 단기적인 군사훈련 차원이 아니라 이란의 선언대로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가격은 통제불능의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입니다. 이는 물가 상승의 뇌관을 건드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재점화로 이어질 것이며 최악의 경우 글로벌 경제를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뜨릴 수 있는 가장 거대한 뇌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마비는 전 세계적인 문제지만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국가 경제를 뒤흔들 치명적인 위기로 다가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호르무즈 봉쇄 위험 노출도를 측정한 리스크 스코어를 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6.4라는 가장 높은 위험 지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경제는 중동발 원유와 액화천 연가스 수입에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한국으로 위험지수 5.3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에너지를 수입하는 것을 넘어 원유를 정제해 제품을 만드는 석유화학 산업의 비중이 매우 커서 원가 노출에 따른 타격이 극심합니다. 인도 역시 4.9, 중국은 4.1로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특히 중국은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의 최대 소비국 중 하나로 물류 병목 현상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현재 브렌트유는 배럴당 100달러 돌파를 1차 타겟으로 삼고 있으며 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스웨덴계 금융사들이 경고했듯 배럴당 150달러에 도달할 위험마저 존재합니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역시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카타르산 액화천 연가스 수급이 차단되면서 유럽의 TTF 가스 벤치마크 가격이 메가와트 시당 90유로를 훌쩍 상회할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유국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갈 대안을 가지고 있을까요? 완충 장치와 치명적 한계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다행히 일부 국가들은 막대한 자본을 들여 우회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두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루 500만 배럴의 수송 능력을 갖춘 동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호르무즈를 거치지 않고 홍해 방향으로 원유를 수출할 수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역시 하루 150만 배럴을 수송할 수 있는 합산 푸자이라 파이프라인을 통해 오만만으로 직접 수출이 가능합니다. 이 두 국가는 자국 전체 원유 수출의 50% 이상을 우회시킬 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완벽하게 고립되는 국가들입니다. 세계 3위의 천연가스 매장국이자 글로벌 시장 점유율 20%를 차지하는 카타르는 아랍에미리트로 연결되는 소규모 돌핀 파이프라인을 제외하면 액화천연가스 수출 전량을 해상 수송에 의존하고 있어 사실상 수출이 전면 셧다운됩니다. 쿠웨이트, 바레인, 이라크 남부의 원유 역시 우회로가 전무하여 수출이 완벽히 마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의 일부 물량 우회만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증발해버리는 막대한 양의 원유와 천연가스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며 공급 병목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시장은 지금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하나만을 소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지표의 충격이 겹치면서 완벽한 매크로 쇼크, 즉 퍼펙트 스톰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미국의 1월 생산자물가지수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전월 대비 0.5%, 전년 대비 2.9%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인 0.3%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서비스 물가와 도매 마진 급등이 주도한 코어 수치는 전월 대비 무려 0.8%나 치솟았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앞서 설명드린 지정학적 에너지 쇼크가 결합된 것입니다. 해협 봉쇄 리스크로 원유 가격에 막대한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기업들은 제조 원가 압박을 받고 이는 필연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결과는 거대한 안전자산 쏠림 현상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채권 금리도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당장은 전쟁의 공포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압도하며 자금이 피난처인 채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인해 연준의 금리 인하 스케줄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직면한 심각한 딜레마를 차트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차트의 빨간색 선은 소비자물가 지수와 생산자물가 지수의 혼합 트렌드를 보여주며 파란색 선은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나타냅니다. 보시다시피 물가지표는 앞서 발표된 1월 지표의 급등으로 이미 시장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이란 공습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폭등이 더해지면서 2026년 금리 경로의 재설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연준이 지속적인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지만 파란색 선이 곤두박질 치듯 그 기대감은 완전히 소멸해버렸습니다. 오히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다시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극단적인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것이 확실시되면서 주식시장은 엄청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시장의 상승을 주도해온 인공지능과 대형 기술주들은 미래 수익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금리 상승에 매우 취약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미래가치의 할인율이 높아져 주식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깎여나가기 때문에 기술주 중심의 혹독한 가격 재조정이 불가피한 국면입니다. 사태가 터지기 전 시장을 지배하던 낙관론이 단 하루 만에 어떻게 붕괴되었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제시했던 2026년 베이스라인 전망은 핑크빛이었습니다. 글로벌 경제는 2.8% 성장하고 특히 미국은 2.6%로 세계 경제를 견인할 것이라 보았습니다. 글로벌 주식은 11%, S&P 500은 12% 랠리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연준이 경제 침체 없이도 50bp 수준의 금리를 인하해줄 것이라는 골디락스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의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유가 급등과 글로벌 물류 대동맥 마비는 성장 엔진을 둔화시켜 글로벌 성장률에 심각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곧바로 패닉셀링에 빠져 다우존스가 하루 만에 800포인트나 급락하며 전 세계 증시 투매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예상치를 훌쩍 넘긴 물가 충격과 에너지 쇼크가 맞물리면서 시장을 떠받치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실상 소멸했다는 점입니다. 낙관적인 전망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투자자들은 당장 눈앞에 닥친 생존 위협에 대처해야만 하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2월의 마지막 거래일, 시장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주요 지표를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마켓 멜트다운, 시장 융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하루 만에 800포인트, 비율로는 1.57% 하락하며 2월 들어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역시 0.78% 하락했고 나스닥은 기술주 투매와 인공지능 리스크가 겹치며 1%에 가까운 0.98%의 급락을 맞았습니다. 충격은 미국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신흥국을 대표하는 인도의 니프티 50 지수도 심리적 마지노선이 흔들리며 1.25% 동반 폭락했습니다. 시장의 공포 심리를 대변하는 빅스 지수, 즉 변동성 지수는 평온하던 흐름을 깨고 수직으로 급등세로 전환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심리를 분석해보면 이는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데 따른 단순한 조정을 넘어섰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중동의 전면전 가능성, 기술주의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는 3중고가 동시에 폭발한 것입니다. 그 결과 포트폴리오 내에서 고평가되어 있던 성장주들을 팔아치우고 안전자산인 국채로 피신하는 대규모 자본 엑소더스가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붕괴하는 가운데 자본은 어디로 피신했는지 안전자산의 성적표를 매겨보겠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갈렸습니다. 강력한 승자는 바로 금이었습니다. 금 가격은 2월 한 달간 무려 11%나 급등하며 온스당 5,296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지정학적 위기와 인플레이션 공포가 극에 달할 때
금이야말로 완벽한 포트폴리오의 방패이자 최고의 안전자산임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또 다른 승자는 미국 10년물 국채입니다. 물가 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극도의 위험 회피 심리로 인해 전 세계 자본이 미국 국채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국채 금리는 4% 아래로 하락하며 3.9%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디지털금을 자처하던 비트코인은 철저한 패자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번 위기에서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시장의 공포지수로 작동하며 위험자산과 함께 폭락했습니다. 64,000달러 선이 허무하게 붕괴되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서 순식간에 1280억 달러라는 막대한 시가총액이 허공으로 증발해버렸습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진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본질이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번 하락장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테크 섹터의 숨겨진 취약성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기술주들은 견조한 기업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거시경제와 정치적 불확실성에 짓눌려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엔비디아의 역설입니다.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폭발적인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3.5% 급락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인공지능 인프라 관련 핵심 기업인 코어웨이브의 주가가 무려 15%나 폭락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미래 수익을 갉아먹으며 인공지능 주식들에 부여되었던 높은 프리미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인공지능 산업이 국가 안보에 종속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새롭게 부각되었습니다. 엔스로픽의 최고 경영자 다리오 아모데이가 미 국방부의 인공지능 무기화 및 감시 활용 요구를 양심의 이유로 거부하자 국방부는 국방물자 생산법 발동과 공급망 퇴출이라는 초강수 협박으로 맞섰습니다. 이 사태의 결과로 인공지능 섹터 전체에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극심한 정부 규제 및 작전 리스크가 편입되었고 투자 심리는 차갑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거센 매도세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 전략은 무엇일까요? 기술주와 성장주에서 빠져나온 자본이 방위산업과 에너지 섹터로 급격히 이동하는 강력한 섹터 로테이션 현상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 지금 방위산업과 에너지일까요? 중동 분쟁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으며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지정학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이 두 산업은 구조적인 수요 증대와 막강한 가격 결정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방위산업 측면에서는 미국 내 초당적인 국방비 증액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등 우방국에 대한 전례 없는 무기 지원이 이루어지며 고갈된 자체 탄약고를 다시 채워 넣어야 하는 국방 슈퍼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에너지 및 원자재 섹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는 당장 원유 공급망 프리미엄으로 가격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공행진하는 유가는 관련 기업들의 현금 흐름을 극대화시켜주며 포트폴리오 내에서 인플레이션 상승 충격을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이고 강력한 해지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방산 섹터 내에서도 옥석을 가려야 합니다. 방위산업의 수익 구조를 보여주는 원형 차트를 주목해 주십시오. 현대 방위산업의 핵심은 초기의 하드웨어 판매 수입이 전체의 30%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70%의 막대한 수익은 무기 시스템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수십 년간 이어지는 유지보수, 부품 교체, 그리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매출에서 창출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록히드 마틴은 단연 돋보입니다. 194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주력 전투기인 F-35와 다양한 방공망을 공급하며 지속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RTX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요격 미사일과 이번 공습에 대량 사용된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 제조사로서 실전에서의 대량 소모에 따른 즉각적이고 확실한 매출 가시성을 확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스롭 그루먼은 이번 이란 본토 폭격 작전에 투입된 B2, B-21 스텔스 폭격기 등 그 어떤 기업도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최고급 타격 자산 분야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굳건히 다지고 있습니다. 개별 방산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단일 무기 프로그램의 결함이나 예상치 못한 정부 규제로 인한 위험을 피하면서 광범위한 국방 슈퍼사이클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ETF 투자가 훨씬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방산 ETF를 소개합니다. 첫째, 아이쉐어즈 US 에어로스페이스 앤드 디펜스 ETF. 티커명 ITA는 138억 달러 규모의 가장 대표적인 펀드입니다. 비용은 38bp 수준이며 앞서 언급한 RTX, 노스롭 그루먼, 록히드 마틴은 물론 L3해리스 등 상위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면서도 41개 상업용 항공 및 방위장비 제조사에 폭넓게 분산되어 있어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둘째, 인베스코 에어로스페이스 앤드 디펜스 ETF, PPA는 73억 달러 규모로 비용은 58bp입니다. 이 펀드는 단순한 무기 제조를 넘어 국토안보와 우주항공작전 지원 등을 포괄하는 61개 회사를 편입하여 더 넓은 개념의 국방산업에 투자합니다. 셋째, 글로벌 엑스디펜스 테크 ETF,
SHLD는 56억 달러 규모로 전통적인 재래식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사이버 보안과 첨단 방산 기술을 활용하는 49개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현대전의 트렌드 변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실을 피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면에서 치명적인 리스크에 노출되어 즉각적인 매도 압력을 받거나 철저한 관망이 필수적인 취약 섹터를 점검하겠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곳은 테크 및 인공지능 관련 기술주입니다.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이 섹터는 금리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극도로 높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진 현재 밸류에이션 리셋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인프라 투자 비용 증가로 인한 향후 마진 축소 우려와 국방부 통제로 촉발된 지정학적 공급망 파편화 리스크까지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되고 있어 당분간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취약 섹터는 항공 및 자동차 산업입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제트유와 가솔린 가격의 폭등은 치명적입니다. 더구나 이란의 미사일 발사로 중동은 물론 유럽 영공까지 대규모로 폐쇄되면서 항공사들의 운항 차질과 물류기업들의 해상 우회로 인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역시 부품 조달이 막히면서 아시아 기반의 자동차 공급망 전체에 연쇄적인 셧다운 충격이 가해지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하락장 속에서 우리는 차트상의 어떤 주요 지지선을 확인하고 전술적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6,730에서 6,800 구간이 1차적인 방어선입니다. 이 구간에서 투매가 멈추고 지지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흥국 시장의 바로미터인 인도니프티 50 지수의 경우 심리적 마지노선인 25,000포인트의 수성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영국의 글로벌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투자자들에게 현재의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만큼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최소 10% 이상 확실하게 조정을 받기 전까지는 가격이 싸졌다는 이유만으로 성급하게 매수에 나서는 딥바잉 전략을 엄격하게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지금은 섣부른 예측보다는 현금을 확보하고 지지선의 이탈 여부를 냉정하게 관찰하며 포트폴리오의 방어력을 극대화해야 할 시기입니다. 전쟁의 향방을 가를 글로벌 외교 동향과 향후 전개될 시나리오를 분석하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국제사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바레인의 긴급 요청으로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유엔 사무총장은 양측 모두의 무력 사용이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주권국에 대한 무모하고 맹렬한 무력 침략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이란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영국의 경우 영국 공군을 방어적 목적으로 파견하는 등 동맹국을 지원하면서도 전쟁이 더 크게 확전되는 것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개될 길은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압축됩니다. 시나리오 A는 장기 소모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인 폭격을 예고한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의 잔존 세력과 이라크 등에 흩어져 있는 친이란 민병대가 게릴라전으로 끈질기게 맞서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원유 물류 병목 현상은 장기화되고 시장의 변동성과 고통도 지속될 것입니다. 반면 시나리오 B는 확률은 낮지만 파급력이 큰 레짐 체인지 시나리오입니다. 최고 지도부의 공백을 틈타 이란 내부에서 대규모 반정부 봉기가 성공하여 정권 교체가 단기에 이루어질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는 놀라울 정도로 급격히 해소되며 시장은 안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하여 투자자 여러분이 향후 1주에서 4주 동안 실행해야 할 3가지 핵심 포트폴리오 액션 플랜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액션은 리스크 오프 기조의 철저한 유지입니다. 당장은 현금 비중을 높이고 시장을 관망하십시오. 사태 초기 알고리즘의 기계적인 매도 직후 일시적으로 주가가 반등하는 데드캣 바운스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여기에 속아 위험 자산에 뛰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액션은 방어 자산의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로키드 마틴, RTX 등 구조적 랠리가 예상되는 방산주와 관련 ETF, 그리고 진정한 궁극의 안전자산임이 증명된 금과 스위스 프랑 등에 대한 포지션을 선제적으로 늘려 포트폴리오의 맷집을 키워야 합니다. 세 번째 액션은 인내심을 가진 매수 타이밍 대기입니다. 펀더멘털 자체는 여전히 견고하지만 금리 충격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대형 기술주나 핵심 인공지능 기업들은 S&P 500 지수가 10% 수준의 충분한 가격 조정을 마칠 때까지 차분히 진입 시점을 기다리십시오. 이때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상승 환경을 포트폴리오 구성에 반드시 선반영하여 장기적인 구매력 손실을 방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전략적 결론과 투자 가이드라인 3가지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현금 및 안전자산 비중을 확대하십시오.
1월 PPI 데이터로 확인된 인플레이션 상승세와 유가 폭등이 확실히 안정화되는 시점까지는 공격적인 성장주 매수를 철저히 보류해야 합니다. 오히려 전쟁 공포로 인해 미국 10년물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자본이 대거 도피하는 흐름을 역이용하여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방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공지능 및 빅테크 주식에 대한 익스포저를 전면 재평가하십시오. 기업이 발표하는 훌륭한 실적 숫자와는 무관하게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 국방부의 강력한 안보 규제 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된 인공지능 기술주들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은 과거보다 훨씬 보수적인 관점에서 철저하게 깎아내려 재산정해야 합니다. 셋째, 전략적 해지 포지션을 구축하십시오. 전 세계가 국방비를 쏟아붓는 방산 슈퍼사이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TA, PPA, SHLD 같은 방산 ETF를 포트폴리오의 방패로 활용하십시오. 또한 호르무즈 해협마비가 불러올 최악의 에너지 가격 스파이크와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충격에 대비하여 원유 및 에너지 관련 섹터의 비중을 제한적인 수준에서라도 반드시 확대해둘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2월 28일 기준의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작성된 지정학적 블랙스완 대응 가이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휴가 끝나는 내일 3월 3일이 두렵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